정기국회가 개회되고 내가 청와대의 정구영 민정수석에게 청문회 출석 증언에 관한 입장을 밝혀두었는데도 여권은 10월이 가고 11월이 되도록 오공청산 종결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예견한 대로 정호영 의원이 5.18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야당 측의 주장에 강경히 맞서고 있었던 것이다.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도 있지만 5.18 사태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면 김대중 의원도 함께 사퇴해야 맞다고 맞받아치고 있었다. 정호영 의원의 이러한 반발에 대해 청와대와 민정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 의원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모습이었다. 여권 내부에서는 노 대통령과 처남 매부 사이인 김복동이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11월 15일 대구에서는 정호영의 의원직 사퇴를 반대하는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리기까지 했던 것이다. 여권 내부의 후계 구도와 관련된 TK 세력 내부의 권력 다툼 때문에 5.18 사태를 문제 삼아 정호용 의원을 정계로부터 은퇴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연내로 서울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접은 채 다시 한번 백담사에서 겨울을 날 준비를 했다. 군부를 떼야 했던 온돌은 나의 대구 공고 후배인 귀뚜라미 보일러의 최진민 회장이 연탄 보일러로 바꿔주었고 방에 도배를 새로 하면서 문틀은 뜯어 고치고 창호지도 새로 발랐다. 외풍을 막기 위한 덧창도 달았다. 목공에 손을 빌려야 하는 일 외에 도배 같은 일은 젊은 시절 경험이 많은 아내가 거의 다 직접 했다. 내방객들을 맡는 일도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여름을 거치면서 100명가량 되던 하루 내방객이 가을에 들어서면서 1000명을 넘어섰다. 내방객들을 위해 용대리 백담분소의 주차장과 백담사 간의 7km 산길을 봄고차 석대가 오르내렸다. 두 전직 대통령의 특위 정안과 50 핵심 인사 정호용 이원조 처리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로 압축된 50 청산 종결 절차가 정호용 처리 문제에 걸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백담사에 응거한 지 1년째가 되는 날이 다가왔다. 백담사에서는 이 날을 위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가산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기증받은 것이라 했다. 법회를 앞둔 11월 20일 제2 홍법원장인 숭산 스님이 찾아왔다. 11월 23일 전국 200여 개 사찰에서 스님과 신도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는 100일 기도 때의 원불인 지장보살상에 봉헌되었다. 50 청산 종결의 마지막 걸림돌처럼 몰려있던 정호용 의원은 여야 양측으로부터 압박이 가중되자 12월 2일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 발표했다. 정 의원은 3개 조건을 제시하면서 노태우 대통령과 야당의 삼김씨가 자신이 제시한 조건들을 수용한다는 합의를 TV 생중계로 발표하면 자신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제시한 조건은 첫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증언 절차 없이 보통 시민으로 살도록 보장하고, 둘째, 자신의 사퇴로 인적 청산은 매듭짓고, 셋째, 법적 청산을 50 청산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운명을 함께한다는 서명까지 하며 정 의원을 응원하고 있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조건은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 만큼 그를 굴복시키지 않는 한 연내에 50 청산 전국을 매듭짓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12월 8일 저녁 청와대에서 정 의원을 만난 데 이어 9일에는 그를 지지하는 서명파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다독였다. 정호영 의원의 버티기라는 난관을 돌파한 육공 측은
오공청산을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연내에 종결한다는 목표를 확정하고 속전속결로 나왔다. 12월 12일 청와대는 15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야 3당 총재들 간의 4자 연석회의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여권은 연석회의 개최에 앞서 13, 14일 나의 1회 출석 증언, 최규하 대통령의 서면 증언, 정호영 의원의 퇴진이라는 선에서 합의 종결한다는 보관을 가지고 야당 측과 막후 교섭을 벌이는 한편으로 나에 대한 막바지 설득 작업에 나섰다. 12월 14일 홍성철 청와대 비서실장과 당직 개편으로 민정당 원내 총무를 맡게 된 이한동 원내 총무가 백담사를 찾아왔다. 15일의 여야 영수회담을 하루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서 국회에 출석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할 마감 기한이었다. 이들은 15일의 청와대 사자회담을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나의 양해를 구했다. 12월 15일 여야는 예정됐던 사자 연석회담을 갖고 11개 항의 합의 내용을 공동 발표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회담은 밤 12시를 넘겨서야 끝났다고 했다. 나의 국회 특위 증언 문제는 서면 질의에 대해 1회 출석해서 증언하되 보충 질의를 받기로 했다고 했다. 증언 장면은 TV로 녹화 중계한다는 것이다. TV 중계 문제에 대해서는 홍성철 비서실장과 이한동 총무가 왔을 때 나는 분명히 생중계를 하자고 얘기했다. 굳이 녹화를 했다가 나중에 방영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15일 연석회담 때 내가 녹화 중계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합의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보충 질의를 받는 문제였다. 나의 증언 내용에 대해 야당이 만족한다고 할 리는 없는 것이고 보충 질의를 받게 되면 증언을 1회에 끝낸다는 합의는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증언의 구체적인 절차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2월 29일경 오공특위, 광주특위 연석회의를 열어 나의 증언을 듣는다는 일정에 잠정적으로 합의해놓고 질문서 작성에 들어갔다고 했다. 29일 연석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22일까지 질문서가 나에게 전달이 되어야 했다. 나는 정치권에서 나의 국회 특위 증언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협상을 하는 동안 증언을 해야 할 것인가, 또 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하며 무슨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나는 이 문제를 끌고 가면서 종래에는 증언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몰라도 어차피 한 번은 해야 한다면 연내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때는 12월 22일쯤 독자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봤다. 그렇게 되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체를 상대로 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승산이 없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었다. 증언을 안 하고 버티면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경제 위기와 민생 불안의 책임을 모두 오공청산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일 것이 분명했다. 정치는 현실인 만큼 원리 원칙이나 명분만 붙들고 있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노태우 대통령 자신이 야당에 대해 힘을 못 쓰고 있는 형편에서 야당과 정면 대결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은 결국 내가 될 것이 뻔했다. 무엇보다도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요동을 치고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 내가 내 입지를 세우기 위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12월 23일 저녁 노태우 대통령은 전화를 걸어 유럽 순방 외교를 다니며 곰곰이 생각한 결과 영수회담을 열어 야당과 협상을 통해 일괄 타결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는 증언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증언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야 할 얘기를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그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이다. 노태우, 이 양우 총장은 연내 증언이 어렵다고 하지만 각하께서 어떻게든 금년 내에 마무리 짓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수회담에서 마무리 증언으로 합의가 되기도 했지만 만약 금년을 넘기면 내년도에는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 하는 말입니다. 마무리 증언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오공 문제가 명실공히 종결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결이라면 오공 인사들의 자유와 원상 회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태우, 보장합니다. 종결 선언을 함으로써 원상 회복할 것을 보장합니다. 이번 증언에서 말이죠. 나는 오공의 당위성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태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노태우, 당시 처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휘 책임이 있는 윤흥정 사령관과 정웅 사단장을 군법회의에 회부했어야 하는데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동기생이라고 봐주고 장관까지 시키는 통에 문제가 이상하게 되었더군요. 광주 희생자 문제만 해도 계엄군이 소지했던 M16에 의해 희생된 자는 몇 명 안 되고 자기들끼리 싸워 희생된 자가 많았기 때문에 명확한 구별을 했어야 하는데 구분 없이 사상자 전부를 희생자라고 해놓아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문제에 대해선 작년 11월 23일에 발표하신 것 같이 대통령으로서 후속 조치를 잘못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선에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니 내 국회 증언을 위한 질문사항이 무려 125개 항이나 되고 5.18 사태에 대한 것만 해도 1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5.18 사태의 성격에 대해 정부 입장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을 텐데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된 셈인지 12.12 사태에 관련된 김재규 수사 기록을 달라고 보안사에 요청했는데 지금껏 소식이 없습니다. 노태우, 각하, 어떻게 하든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도와주십시오. 내년에 들어가면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우리 측에는 사람도 없어서 물리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노력해 봅시다. 내가 노태우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증언해 동의를 하게 되자 그 절차를 밟기 위한 실무 차원의 협상도 신속히 진행되었다. 그런데 국회법은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 통지서는 일주일 전에 보내야 하고 소환장은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되어 있었다. 내가 노태우 대통령과 통화한 23일 밤늦게 소환장을 갖고 출발한다 해도 24일 새벽이라야 백담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증언 날짜가 12월 31일이 된 것이다. 12월 23일 국회 광주 특위와 오공 특위